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그 기계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 유의하셔야 될 점을 한번 저희도 한번 해드렸는데 저희 쪽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뭐 물어보시는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 많고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 이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기계를 뭐 진짜 만들고 하는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걸 진짜 잘 알고 그 구조에 대해서 하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사용하고 뭐 운영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고 진짜 저건 안 된다 실사용자로서 느꼈던 점 그 점들하고 뭐 그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느낀 점이 뭐 진짜 구조상 움직이고 틀리고 막 이런 거 흔들리고 하는 거 국내에서 지금 스티로브 조각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솔직히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시에 느낀 건데 저도 뭐 저희가 수입해야 가져와가지고 뭐 딴 데 팔아가지고 그분들도 그 기계 사용하시는 분도 또 이야기 들어도 그렇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봐도 그렇고 좀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고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기계들 제대로 잘 만드신 분들 많은데 근데 가격대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도 이쪽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만들지도 않고요. 만들 이유도 없고 뭐 그 이쪽 시장이 워낙 작게 생각하시는 거 있고 그래서 만들지도 않고 가격대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만드신 분들이 보면 정말 그거를 전문가로 적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드신 분들이 아니라 거의 취미 생활로 이렇게 만드시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조금 더 만들고 조금 더 만들고 하다 만드신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축도 어떻게 보면 축도 제대로 안 맞고요. 구조상으로도 아직 아예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그 틀이나 바디가 튼튼해야 됩니다. 움직일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걸 기본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 중국이나 우선 딴 데서 기계를 갖고 와서 Z축만 좀 높여가지고 스치프를 가공하신다고 하신 분도 많고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LN이 다 그대로 밖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다른 CNC들 중국 CNC들이랑 뭐 CNC들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딴 업체에서 스티로브 전용기라고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다 노출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노출했습니다. 이 노출을 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티로볼 다 조각을 하시고 스티로볼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사포질하고 샌딩하고 사포질하고 뭐 블러시질하고 이럴 때 그 가루들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 생각해봅시다. 그 청소할 때 그 가루들을 있을 때 옷에 다 전전기고 다 붙어가지고 그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만드신 분들은 진짜 이거를 스티로폼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카보도 없고 이렇게 한도 가공한다고 가능하시는데 보통 뭐 지금 시중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조각기 같으면 스티로폼용이 아니라 나무나 뭐 아크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무거워 그 가루나 떨어지는 게 좀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스티로폼 같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뜨지는 않습니다. 뜨진 않고 이렇게 다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카본 옆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되겠다 하고 보통 사용하실 겁니다. 이건 뭐 전용으로 올려놓은 건데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아예 그냥 이건 완전히 노출이고요. 뭐 커버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써봤는데 이걸 기계를 쓰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린 지긋지긋합니다. 한두 시간 돌리고도 가루가 끼어가지고 탈조가 나고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기계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희도 그 문제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바를 갖고 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바꿔달라고 카바를 다 해달라고 LN하고 저쪽에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 스크류하고 안 들어가게 이렇게 카바를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구조를 다 바꿔서 이렇게 카바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카바를 다 하고 저희는 기계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오고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여기 카바도 원래 다 있는데 저희 같은 카바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정전기 때문에 타고 여기서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는 게 낫다고 다 뚫으라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라고 저희 경험상. 그러니까 기계 만드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가공하시고 그걸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틀립니다. 기계 만드신 분들은 뭐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게 우선이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깔끔해도 되고 차라리 기계 고장 없고 기계를 이상 없이 쓸 수 있게 그걸 더 원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아예 기계 만들 때 이걸 카바를 해준다는 것을 저희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필요 없다고 이렇게 떼놓고요. 스티로폼이 굉장히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올까 그래 생각하시는데, 이게 보시면 이 가공할 때 이제 그쪽 뭐 다른 업체에서 사진 올려놓은 건데, 이 보시면 그냥 자기들이 동영상 올려놓은 건데 보면 카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보시면 자 허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온다는 겁니다.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업체들 봐도 이 허옇게 그냥 아무 커버도 없으니까 그냥 쫙쫙 다 끼는 겁니다. 아예 하얗게. 지도 아예 카바를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카버 위에 보면 허옇지 않습니까? 허옇게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정전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스티로 가루가 그냥 다 올라왔고 거의 저희 이거는 3축인데 4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m 가까이 위에 있는데도 다 올라왔고 위에 하얗게 다 뜰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카버를 다 했는데, 이렇게 카버를 했다고 뭐 이렇게 카버 없이는 완전히 100%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카버를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카버를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안에는 들어옵니다. 이 틈으로도 다 들어옵니다. 카버를 했는데도 이건 좀 작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여기서 더 들어옵니다. 이거보다 더 들어옵니다. 이건 청소되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카버를 해놔도. 근데 카버를 없다면 저 하얗게 된 거 보시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여기 LN이나 스크류에 보면 방식이, LN이나 스크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안에 볼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게 그 축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모터를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이 LN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 축이 붙어 있게 고정할 수 있게 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스크류 하나에 LN 가이드 양쪽에 두 개를 붙인다든가 뭐 다른 쪽에 LN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구조인데, 여기 안으로 스티로폼 가루가 다 끼이는 겁니다. 여기 안으로 스티로폼 가루가 다 들어가서 이 스크류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볼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쭉쭉 넘어가 버리고 이게 걸려서 안 움직여 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계 툭툭 걸리고 뭐 축이 틀려지고 안 맞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스티로폼 가루라고 우습게 보이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래도 양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걸 계속 쌓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뭐 안에 이걸 뜯어가 곧 청소해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 기계 구조상으로, 이 기계 구조상으로 뭐 지금 이걸 축을 뜯어가지고 안에 바꾸고 청소해주고 갈아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커버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이제 저렇게 들어가서 조금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버를 자기만으로 스티로폴을 이렇게 끼워놨어요. 스티로폴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스크류에다가 이렇게 커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달은 괜찮았어요. 몇 달은 여기다가 뭐 오일도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밀어가 스티로볼 가루를 안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밖에 있는 걸 밀어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밀어주는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이제 오일을 계속 뿌리시다 보니까 오일하고 스티로볼 가루하고 거기에 떡이 지지 않습니까? 떡이 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스티로폼도 조금 지나다니까 여기서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오일하고 그 찌꺼기 안으로 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스티로폼 가루도 이렇게 해놔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는 데다가 그 찌꺼기까지 들어가서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 같은 지금 이걸 다 떼버렸어요. 다 떼버리고 아예다가 지금 오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공급기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습득류라고 이게 자동 타이머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이 구멍을 해서 이쪽으로 구멍을 해서 오일이 들어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밀어서 그러니까 오일이 들어가서 여기 사이에 하면서 이제 찌꺼기를 이게 계속 돌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오일이 들어가면서 이게 찌꺼기가 있으면 밖으로 배출하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상.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다 오일 꼽을 수 있는 거기 밸브가 다 있습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뭐 오일이 습득료가 들어가서 여기 오일을 들어가서 안에 이제 윤활 효과를 하면서 이제 찌꺼기는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살짝 찌꺼기 끼어도 이제 부드럽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중 효과를 하는 거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찌꺼기도 살짝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오일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오일이 계속 공급되면은 찌꺼기 있어도 다 배출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일 공급기를 사용하는 거죠. 오일 공급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뭐 탈조가 나도 이제 1차적인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서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저희 기계 봐도 커버를 있어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썼다면 뭐 몇 시간이고 며칠이나 뭐 일 많을 때는 한 달씩 풀로 가동합니다. 24시간. 그렇다 보면 청소도 계속 해주긴 해줘도 계속 안에 끼일 거고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다 해놓은 기계도 탈조가 났습니다.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도 뭐 바쁘다고 청소 조금 안 해주고 했을 때 탈조가 나긴 났습니다. 오일도 들어갔는데도요. 그렇게 했는데도 탈조가 났는데 이렇게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없는 기계들은 뭐 조금 쓰다 보면 100% 납니다. 100%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커버가 다 됐는데 오일까지 지금 했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인 커버가 1차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오일 공기를 내어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커버를 해주고 그래도 탈주가 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탈주가 났는데 뭐 그게 이런 데서 없다면은 문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탈주가 났을 때 이 이상은 뭐 커버를 해줘도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탈주가 났을 때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든가 끝에 와서 툭툭 치든가 기계가 아니면 내려가지고 밑에서 바닥을 다 파먹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탈주가 계속 쌓이고 하면은 계속 한쪽에서 탈주가 계속 쌓이고 하면은 계속 한쪽에서 계속 치겠죠. 계속 치거나 아니면 한쪽 계속 밑으로 바닥을 치든가 아니면 위로 계속 쳐버리든가 그럼 기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류나 이런 데서 스크류나 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뭐 계속 그걸 치다 보면은 뭐 스크류 갉아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진동도 계속 올 거고요. 그러니까 100% 문제가 더 생기겠죠. 뭐 아쉬운 데는 이거에 Z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밑으로 아주 파고 들어갔다더라고요. 뭐 그런 수도 있고 저희도 이거 아예 밑에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모터까지 떨어져가지고 밑에 바닥 쳐가지고 바닥 스티로폼 다 갉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나마 이렇게 커버를 조금 더 해줬는데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버를 해줘서 1차적으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줬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자동 공급기를 습득률을 자동으로 공급해줘가지고 그, 그 스크류나 이쪽에 뭐 LN 가이드 쪽에서 이제 좀 더 찌꺼기 안 끼게 최대한 뭐 윤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를 뭐 오일을 공급을 해줘서 문제가 조금 더 작게 나게 최대한 작게 나게 이렇게 해주고요. 방지를 해주고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고 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 생기는 거를 이제 모터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모터 스텝 보통 뭐 스텝 모터 대부분 우리나라 그 기계 만드신 분들 보면 전부 다 스텝 모터 사용했어요. 서브 모터를 사용하시고 전부 다 스텝 모터를 사용하셨어요. 뭐 금액대도 그렇고 이제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는데 전부 다 스텝 모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 모터로 다 바꿨습니다. 서브 모터에다가 서브 드라이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드라이브하고 서브 모터를 넣은 이유가 스텝 모터 같은 경우는 그냥 G코드에서 인식해 준 거 그냥 뭐 100mm 100cm 가라 그러면 여기 뭐 5바퀴 돌면 막 10바퀴 돌면 뭐 10cm 그만큼 치수를 간다 그래 생각하면 그냥 모터만 1바퀴 그 드라이브 그 컨트롤러에서 1바퀴 가라고 지시를 하면 드라이브에서 인식을 하고 모터로 신호를 보내면 신호에서 1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모터에서 1바퀴 그냥 회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스텝 모터 방식이고요. 이제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컨트롤에서 뭐 이렇게 1바퀴 10m 가라고 신호를 주면은 드라이버에서 인식하고 서브 모터로 인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0m를 가라고 이동했는데 이동하고 끝이 아니라 10m를 갔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 스크류 같은 경우나 렉기어 같은 경우는 10바퀴를 돈다. 막 10바퀴 돌면 그만큼 간다. 10바퀴를 돈다 하면 10바퀴 딱 회전하지 않습니까? 회전하면 10바퀴면 그걸로 딱 끝나고 정상 이상 없어야 되는데 만약 조금 10바퀴 이상이 돌아갔다. 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10바퀴만큼 뒤로 돌려버립니다. 뭐 더 넘어갔거나 작겠거나 하면 10바퀴 거의 맞게 돌려버립니다. 인식을 해서. 그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스크류 같은 경우는 거의 칸 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뭐 거기 뭐 스크류 그 안에다 찌꺼기가 끼어서 못 돌아갔을 경우 더 돌아갔다 싶을 경우 지 혼자는 못 들어갑니다. 모터가 뭐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야지만 가지 거기 한 칸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는 만큼 모터는 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모터에서는 그 자기가 회전의 횟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넘어간 만큼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돌려 버리는 겁니다. 자동 스텝 모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돌려 놨고 또 돌아다 계속 그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은 문제가 탈주가 났으면 문제가 쌓이다 보면은 뭐 오일이나 욕구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게 꽉 끼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드라이버에서 에러가 떠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그쪽 축은 이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버립니다. 에러가 떠갖고 이동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해버리니까 뭐 내려가서 때린다, 뭐 위에서 퉁퉁 친다, 뭐 갉아먹는다 그런 건 아예 방지가 되는 거죠. 그냥 그 한번 가공한 그 판만 그냥 뭐 한쪽을 쭉 다 뭐 X축이나 Y축이나 Z축 하나 안 움직이고 그냥 쭉 가공하는 거죠. 그냥 평판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판만 날리고 이제 에러던 거 청소해주고 문제 없어지면 다시 가공하면 되는 거고요. 뭐 기계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기계에는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그 가공행 그것만 날아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지금 보통 갖고 오는 기계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인버터는 이런 식으로 있고 전부 다 스텝 모터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작에 뭐 스텝 모터에다가 아예 컨트롤러도 뭐 작은 거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텝 모터이기 때문에 스텝 모터에다 서버 모터에다 서브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다 인식이 돼가지고 딱 그런 식으로 기계가 다 장착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그거를 커버를 해주고 뭐 일단 커버를 해서 가루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커버를 해주고 커버를 들어가도 이제 오일 같은 경우 여기 안에 스크류나 에링 가이드에서 제대로 종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뭐 오일 공급기 같은 거 넣고요. 해가지고 오일 공급기 같은 역할이 그겁니다. 이제 여기 뭐 스크류가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스텝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을 제대로 치수고 타조 났는지 안 났는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지면 그냥 방지하고 자기가 넘어가는 거고요. 정 안 된다 계속 해갖고 자기도 억지로 해야 모터가 못 잡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에러가 떠가지고 그냥 기계는 이상 없이 그냥 가공만 판으로 한 판만 날리 먹는 거죠. 움직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고 보통 이거는 거의 다 보면은 뭐 선택사항일 겁니다. 보통 선택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스티로폴 기계 뭐 조각기를 하신다 하면은 다른 뭐 툴 체인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고 다 좋지만 최소한 오일 공급기하고 모터나 드라이버는 서브 모터로 가야 돼. 스텝 모터가 아니라 서브 모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로폴이 워낙 솔직히 스티로폴 가루가 지금부터는 나무 분진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거의 돌가루 뭐지 날리는 거나 돌가루는 그나마 물이라도 뿌리지 않습니까? 물이 뿌려가지고 뭐 절삭류나 물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깔아앉아가지고 바닥으로 깔리게라도 하지. 스티로폴 가루는 뭐 그 스티로폴을 가공하는데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진짜 대형 선풍기나 환풍기 틀어가지고 뭐 한쪽으로 다 날리게 만들어 버리든가 그렇게 하려면 공장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집진기를 계속 해놓든가 집진기도 개조해가지고 뭐 거기 스티로폴 딱 다이게 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해놓고 딱 고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집진기를 계속 해놓는다. 집진기 뭐 스티로폴 가루 가공하는데 뭐 한번 했다면 시간 12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돌아갈 건데 그걸 동안 집진기를 계속 해놓고 가공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진기가 그렇게 틀어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옵션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제가 뭐 굳이 딱 이렇게 하시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티로폼을 뭐 그냥 일반 뭐 다른 나무나 목 작업하실 때 그런 게 하고 생각하시면 조금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뭐 가공 방법도 조금 틀리고 날 길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폼에 맞게 맞는 기계를 찾으시고 맞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